코로나 4차 대유행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방역 조치와 백신 접종 전략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 모시고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대처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내일도 확진자가 2,000명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점은 아니라고요? 네, 정점이라는 표현을 하려면은 미래의 감소가 예상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전파력이 매우 높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는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시간을 버는 사이에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야 되는데요. 7월 달과 8월 달에는 백신 접종률이 예상보다 저조하게 되면서 네. 앞으로의 확산 예측에 있어서는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더 우세하게 된 것이죠. 예. 자, 앞서 추이 보셨지만 확진자가 이제 감소하는 듯 하다가 하루에 500명 이상 이렇게 훅 늘어나고 하는 이게 아무래도 델타 변이 영향 때문이겠죠. 네, 델타 변이가 국내 연구에서도 그렇고 해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 능력이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네. 우리가 그래픽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밀접 접촉자 중에서 우리가 확진율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상 최초로 4% 정도에 도달을 했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밀접 접촉이 되었을 때 과거의 바이러스에 대비해서 확진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효과가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가 적용이 되었을 때는 감염력을 약 30% 정도 떨어뜨리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만 지금은 20% 정도만 떨어뜨리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효과가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걱정스러운 건 아무래도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인데 현재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이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봤어요. 그러면 의료 현장에서는 이 정도는 참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요? 네, 지금 현장에서는 턱 밑까지 차올랐다라는 표현을 하고 예. 있습니다. 우리가 70%라고 하는 것은 30%나 남아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환자를 이동하는 과정이나 환자가 중증화가 될 가능성을 대비한 여유 병상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중환자가 앞으로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더 늘어날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위중증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또 최근에 돌파 감염 사례가 잇따랐던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대한 추가 조치가 내려졌죠. 네, 요양병원에서는 이제까지 일종의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3단계 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에서는 대면에서 접촉면에도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 백신 접종이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 이런 기회가 제공이 되었었는데요. 단계가 올라가고 유행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백신 접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대면에서 접촉하시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으셔야 됐습니다. 네. 하지만 백신 접종이 완료된 분들에는 이것이 면제가 되었었는데요. 다시 이런 진단검사가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벌써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가 한 달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확산세가 줄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 추가적인 방역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들 좀 피로도도 쌓여가고 이 방역 조치로 확산세를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3단계를 유지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방역 조치를 강화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하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매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단계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지금보다 조치를 더 강화한다고 해서 확진자가 감소한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게 첫 그렇군요.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은 저녁 6시 이후에 사적인 삶에 대해서 대부분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조치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의 위기 상황이 그런 조치만큼을 감수할 만큼 엄중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군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조치들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해야 됩니다. 네. 국민의 피로감을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백신 접종률을 좀 높여야 될 텐데 도입 일정에 좀 차질을 빚으면서 방역 당국은 2차 접종 일정을 이제 2주 정도 미루면서라도 1차 접종에 좀 주력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특별한 이유가 전파력도 높으면서 치명률도 높기 때문인데요. 예. 정부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자를 늘려서 최대한 전파력과 치명률을 중간 정도로 잡아보자라는 전략입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런 전략보다는 최대한 2차 접종자의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을 한다고 해서 감염 예방 효과가 많이 높아지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50대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을 빠르게 완료를 해서 중환자를 줄여서 의료 체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네. 그런 전략이 저는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라면 고위험군에 대한 미접종자를 빨리 접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일단 방역 당국의 지금 현재 목표는 추석 전에 전 국민 70%를 1차 접종을 모두 마치겠다는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집단 면역이라는 걸 달성하라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계속 변이가 나오는 상황에서 가능한 일인가요? 네, 우리가 집단 면역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준의 접종률에 도달하게 되면 백신 접종만으로 과거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많이 이해하고 계실 다들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면서 그런 미래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네. 백신 접종만으로 집단 면역 수준에 도달하기도 너무 어려울 뿐더러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한 사람들에게서도 전파 능력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백신이라는 하나의 무기만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백신 접종에 더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같은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무기를 같이 네. 적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 될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코로나와 같이 사는 걸 좀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 같은데 영국에서 한 전문가가 확진자 수를 세는 대신에 중증 환자 치료를 더 집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던데 우리도 이제 이런 방향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단 면역을 달성을 해서 코로나19를 우리 사회에서 없애겠다라는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영국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다릅니다. 예. 일단 영국은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은 상태이고요. 영국에서의 코로나 유행이 매우 심각하면서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면역 획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면역 획득하는 분들이 매우 적기 때문에 사실상 백신만으로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수준의 면역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저는 최소한 50대에 대한 접종이 완료가 되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 방향을 바라볼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확산 차단에 주력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 마지막으로 좀 여쭙고 싶은 게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방역 당국에게 반드시 해야 될 걸 설명한다면 어떤 걸 말씀드리겠습니까? 네, 과거의 3번의 대유행과 다르게 4차 대유행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이때까지 해왔던 조치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확산세를 감소 방향으로 돌리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네.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지금 바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반드시 계획을 해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이런 고통의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백신 접종입니다. 백신 접종이 감염 예방 효과는 충분하지 못할 수 있더라도 중환자와 사망자를 막아주는 효과는 매우 높기 때문에 네. 백신 접종을 최대한 빠르게 완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교수였습니다.